보면 그 방첩사령부 소속 경찰관들의 또 그 경찰권을 주고 있죠, 수사권을 알고 계시나요? 공안 사건에 대한 수사권 예, 말씀하십니까? 군사보건법에 따르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수사권이 군사기밀보호법,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, 그다음에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하는 경우, 내란죄, 외환해제, 반란해제, 이적해제, 군사기밀 누설죄, 암호부정사용죄,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. 맞죠? 그러면 군사경찰도 수사할 수 있나요? 군사경찰이 무엇을 수사한다는 그 말씀이시죠? 공안사건 같은 경우, 군내 공안사건 같은 경우. 모르시나요?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1-2번 항 하겠습니다.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원칙적으로 형사재판 관할권 상당수가 넘어오게 되죠? 계엄군사법원으로. 네. 그래서 국군 방첩사령부의 그 대전복 활동은 군내로부터 군인 군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에 대한 것까지로 확대되죠. 저희 방첩사령부는 계엄법 제10조에 따라서 비상계엄하에서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정하고 있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임무를 수행합니다. 예. 특히 그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합동수사본부가 대부분 설치가 되죠. 알고 계시죠?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합동수사본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방첩사령관이 하고 있죠.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. 지금 그 증인이 신문사항을 보고 그냥 미리 답변 준비한 걸 읽고 있는데 이게 증인이 증언한 방식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신문사항을 미리 받아보는 건 맞지만 법정에서 기억하신 줄 아니 제가 간단히 말해 알아듣습니다. 정인이요 그 편의 때문에 적어 오신 것 같은데 우리 건장 요령은 듣고 답하는 겁니다. 네. 그거 약간 덮어 놓으세요. 기억이 안 날 때 잠깐 보는 건 괜찮은데 제가 왜 그러냐면 좀 법률에 관한 사항을 예, 말씀하시니까 그런 거는 일일이 메모를 기억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걸 메모를 보시고 네네. 그렇지 않은 거는 그렇게 했습니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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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짧게 그 일반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. 비상계엄이 선포돼도 그 군사법경찰관이나 특별군사법경찰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를 막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. 군사보건법에 따르면 수사는 그 수사관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. 그렇죠. 네. 혹시 국군 방첩사령부가 시위를 해산하거나 혹은 중요 시설을 방어하는 업무에도 투입이 되나요? 기본적으로 저희들 임무는 그 합동수사본부로서 수사하는 것이 맞고 일반적인 어떤 그 법률의 원칙상 뭐 행정응원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뭐 필요한 것을 지원할 수는 있겠습니다. 그건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예. 1-4번 항 중에 1번 항은 뒤로 좀 미루고요. 2번 항 하겠습니다. 이번에 계엄이 선포된 후에 방첩사령부에서 그 병력을 출동시켰다고 해요. 국회에 49명, 선관위 과천청사에 27명, 그 다음에 관악청사에 27명,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 33명, 여론조사꽃 28명 등 총 164명 정도가 출동했다는데 알고 계시나요? 뭐 정확한 숫자를 뭐 기억하라는 뜻은 아닙니다. 대충 그 정도가 되는 거죠. 네, 출동한 사실 알고 있습니다. 이 병력 출동에 대해서 계엄사령관 명령을 혹시 받으셨나요? 이 병력 출동에 관해서는 계엄사령관이 아니라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네, 받았습니다. 그렇죠. 평가 부분을 빼겠습니다. 2번 항 한번 하겠습니다. 그 제가 편의를 위해서 좀 한번 신문하자. 띄우시나요? 이 편의상 제가 시간표를 좀 정리해 왔는데 다 안 보이네. 그 방첩사령부의 국회 출동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. 2-1번 항 하겠습니다. 증인은 그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2024년 12월 3일 23시경에요. 방첩수사단장 춘희 김대우에게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명단을 받았다. 수첩에 받아 적어라.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나요? 제가 이제 장관님으로부터 이제 지시를 받은 내용이 있고, 그다음에 자, 일단 제가 끊어서 물어보겠습니다. 혹시 명단을 받으신 적 있나요? 14명 정도?
제가 장관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항이 있고, 그 다음에 그 사항을 제가 이해해서 제 부하에게 얘기하는 것이 있고, 왜냐하면 그 변호사님께서 이 상황을 이해를 못 하시고, 이 단답형으로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상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. 그 다음에 그 부하들은 또 각각 그 부하들에게 그 본인이 이 지시받은 사항을 전파하고 하는 이 과정에서 서로 이해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. 이것은 진술을 통해서도 저도 증거 목록에서 확인을 했습니다.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지시에 관한 부분이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되는지는 재판장님 죄송하지만 형사재판에 관한 사항이라 제가 진술을 자세히 할 수 없습니다. 죄송합니다. 그 14명의 명단을 혹시 받으셨냐고 거기에 대해서도 답을 하시기가 곤란하신가요? 그 부분도 이 형사재판에서 정확히 다투도록 하겠습니다. 그 김대우 방첩 수사단장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사령관님이 말씀하시기를 김용현 장관님으로부터 명단을 받았다고 저보고 수첩에 받아 적으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. 이게 반장님, 예, 있습니다.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그 조서를 말로 이렇게 하게 해주시고 제시되는 부분은 좀 삼가해 이게 주시면 감사합니다. 29호증에 몇 호증이던가요? 29호증에 10호증입니다. 29에 10. 증거 채택 어떻게 되어 있나요? 29호증이 10 어떻게 되어 있나요? 예, 채택되어 있습니다. 하십시오. 예. 여기에 김대우 방첩 수사단장이 한 말입니다. 사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김용현 장관님으로부터 명단을 받았다. 저보고 수첩에 적어라.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. 혹시 김대우 수사단장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나요?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이 형사재판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따져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증언하기가 좀 곤란함을 재판장님 양해해 주십시오. 그러면요, 2-2의 2번 항을 하겠습니다. 14명의 명단들이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14명의 명단들이 있는데요. 증인께서 그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이 사람들이 평소 피청구인이 안 좋게 얘기하던 사람들이다라고 진술한 적이 있나요?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제가 받은 이 질문서에 의하면 이 피청구인의 인물 품평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. 저는 이 부분을 바로잡고 싶습니다. 인격을 가진 인격체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물건도 아닌데 무슨 품평회를 합니까? 이 표현은 굉장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일단 이 부분부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다음 계속 질문해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건 증인께서 작성하신 것 같아요. 제시를 하겠습니다. 여기 보면 증인께서 작성하신 조서예요. 갑 29-25. 어떻게 돼요? 29-25. 아직 채택이 안 돼 있습니다. 그런가요? 그냥 이게, 그대로 물어보십시오. 예. 예, 조서를 인용하지 마시고. 예, 증인이 작성한 증인에 대한 조서기 때문에 제가 인물에 대한 품평회를 하면서 현재 사법체계 하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. 비상조치권을 사용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해야 된다. 이렇게 혹시 말씀하신 적 있나요? 제가 이 기억에 의하면 검찰 조사 간에 여러 가지 대화가 있었지만 거기서 무슨 품평회다, 품평이다 그런 단어가 오간 것은 맞습니다.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기억으로는 이 인격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품평한다, 품평회를 한다라는 단어의 사용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. 그러면 그때 이제 12월 3일 날 밤 11시경 그 무렵에 혹시 이 명단을 방첩수사단에 제공하면서 체포해라 이런 말도 하신 적이 없나요? 그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재판에서 다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린 것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. 만약에 변호사님께서 괜찮으시면
그때 어떤 그런 지시 전파가 이루어졌던 방첩사의 상황이 어떤지는 제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2-3번에 우선 체포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. 2024년 12월 4일경에 새벽 00시 38분경에 방첩사 수사단 소속의 국민회라는 분이 8명에게 그 그룹 통화를 하면서 우선 우원식, 이재명, 한동훈부터 체포해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해요. 혹시 알고 계시나요? 지금 변호사님, 제가 증거 기록으로 받은 한 수천 페이지의 자료를 저도 최근에 보게 되었는데 그 증거 기록을 보면 지금 변호사님이 여기서 얘기한 이런 진술과 전혀 반대되는 진술도 정말 많다는 것을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 14명의 명단을 제공하거나 이 사람들을 체포하라 이런 말씀은 하신 적이 없으시나요?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은 여기서 말씀드릴 게 아니라 더군다나 저는 형사 피고인입니다. 형사 재판에서 아주 엄격하게 다루어야지 여기서 예 아니요의 단문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. 굉장히 다른 증언들이 진술들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. 그럼요. 다 진술 안 하실 것 같으니까 3번 항으로 좀 하겠습니다. 방첩사령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을 한 건 인정하시죠? 12월 3일 날. 네, 3-3번에 3-1번 항, 3번 항 하기 위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. 그 12월 3일 계엄 선포된 이후에 방첩사에서 선관위 쪽으로 출동을 하신 건 인정을 하시는 거죠? 네, 출동 사실이 있습니다. 그러면 그 2024년 여름경위를 좀 물어볼게요. 증인이 그 4.15 총선 후에 여름경이라고 하는데요. 비서실장 정성호에게 유튜브에서 주장하는 선관위 부정선거가 도대체 무슨 얘기냐. 이거 좀 확인해봐라. 이렇게 지시한 적은 있으신가요? 답변 드리겠습니다. 네. 이 방첩사의 비서실은 사령관을 개인적으로 보좌하는 기능이 있습니다. 그래서 당시 비서실장에게 인터넷을 좀 잘 찾아봐서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, 부정선거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, 그 다음에 법원의 판례,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찾아서 보고를 좀 해달라 그랬습니다. 네, 그래서 어떤 보고를 받으셨나요? 그래서 그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 보고서의 내용은 있다는 사람의 주장, 없다는 사람의 주장, 그 다음에 대법원인가로 기억하는데 그 판례,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받고 제가 비서실장에게 잘 봤다. 뭐 더 이상 후속 지시를 할 이유도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한 것으로 끝났습니다. 그러면 그때 정성우 그때 당시에는 비서실장이었죠. 네.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해 실체가 없는 주장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. 그 다음에 사전투표 관련 관리 부실과 부정선거는 구분돼야 된다. 이렇게 보고했다는데 혹시 기억나세요? 그것은 그 본인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보고서 제일 마지막 결론 부분에 써있던 표현입니다. 그래서 본인의 판단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정성우 당시 비서실장의 판단이라는 거죠. 그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. 네. 왜냐하면 혹시 그때 네. 정성우 당시 비서실장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멀리해야 한다. 이런 충고도 했다는데 기억나세요? 정성우 장군은 굉장히 현명하고 신중한 사람입니다. 그래서 그 친구는 저에게 좋은 얘기를 해줬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올 여름에 구체적으로 둘이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 기억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합니다. 잘 기억이 안 나세요? 네, 그것도 필요하면 형사재판에서 잘 다퉈보겠습니다. 그러면 3-2번 항 좀 묻겠습니다. 그 2024년 11월 30일 일인데요.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. 여기 표에 보면 11월 30일이 정리되어 있습니다. 11월 30일, 예. 오후 6시경하고 11시, 밤 11시경으로 이렇게 두 개의 사건이 있는데요. 당시에 그 증인께서는 국방장관 공간에 가서 국방장관과 저녁을 함께 하신 것 같아요. 기억나시나요? 네, 저녁 되었습니다. 예. 그때 국방장관께서는 증인에게 국회를 계엄군이 통제하고 계엄사가 선관위 여론조사 꽃 등의 부정선거들을 밝히면 국민도 창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? 이 부분은 정확한 워딩의 기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. 장관님 말씀이
뭐 계엄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본인이 갖고 계시는 헌법적인 권한 내에서 당신에게 부여된 비상조치권을 행사하는 것이다.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 과정에서 부정선거나 여론조작 의혹이 규명된다면 국민들도 계엄 선포를 한 것을 뭐 이해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지 정확한 워딩까지는 솔직히 기억 안 알겠습니다. 납니다. 혹시